예, 그러면 현재 시장 읽어보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 정도 올랐으면 더 오를 거야라고 신나하셨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지난주 좀 힘이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약간 쎄하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이유일 텐데 좀 오늘의 상승 그리고 최근의 시장 흐름들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의 게임스탑 관련된 소동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폭등에도 올해 공매도 수량은 약 8% 정도밖에는 감소하지 않았고요. 보유 주식의 매도를 통해서 게임스탑 증거금을 납입하면서 버티기를 일단 해치펀드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미국 규제 당국 SEC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옵션 거래를 일단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네딕과 개인 매수를 제한한 로빈후드 등이 타겟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미국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게임스탑과 같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주식을 추가적으로 타겟으로 한다는 루머가 돌고는 있지만 다만 공매도 비중이 전체 시총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합니다. 0.001%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소동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딧 지표, 그러니까 글로벌 크레딧 지표들이 급등하는 모습, 불안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상황인데요. 얼마까지 시장이 더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매도의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스피 하락폭이 마이너스 7.3% 정도 지난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급락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 S&P 500 같은 경우는 정고점에서 불과 마이너스 3.7% 정도에 불과했고요. 지금도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아침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플러스권을 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빅스 공포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 빅스 지수는 33.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최근 13주 사이의 최저점인 2월 4일 당시 20.8포인트 대비 약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빅스가 13주 대비해서 저점 대비 50% 이상 급등한 경우에는 대부분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 바닥을 확인했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지수 관련된 단기 바닥 형성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진바닥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S&P 시계열 선행 PER 빅스 상대 지수 표준 편차를 본다면 플러스 1.5 레벨 정도가 바잉 클라이믹스 통과 그리고 마이너스 1.5 레벨이 셀링 클라이믹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아마 빅스가 40포인트 어기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락바텀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따진다면 아마 추가적인 코스피는 좀 더 빠질 수는 있으나 지수로대로 본다면은 지금 1차적으로는 아마 2,900포인트 정도가 상당히 강한 지지라인을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매수 권역으로 본다면 2,950포인트 정도가 코스피에서 매수 진입으로 될 수 있는 1차적인 지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금리 등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과거에 쇼크 등을 통해 가지고 전고점에서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고점 대비 약 9% 정도 수준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에서 돌렸기 때문에 아까 진바닥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따진다면 최악의 경우에 코스피 기준 일단 2,900포인트 정도가 9% 정도 따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 좀 더 빠진다고 하면 60일선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2,800포인트대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걱정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게임스톱 소동도 좀 단기 소동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주가가 급등하니 저는 안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 셀트리온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도 하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비중이 좀 높았던 종목들이 오늘 급등한단 말이죠. 자, 이거는 활용 가능한 선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라고 그냥 옆에서 관망만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센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게 개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헤지 펀드를 이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네. 센티적으로는 분명히 국내에서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 보도도 그렇게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 영향력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 이미 작년부터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었고요. 기존 공매도 장고 상위 종목군은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를 포지션을 구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공매도 장고 상위 종목군이 일단 손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커버를 굳이 이제 국내 펀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할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또 공매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야지 또 의미가 있는데 주가 급등에 대해서 빠져나갈 요인이 크지 않을 상황으로 공매도가 최근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당장 급하게 쇼커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현재 코스피, 코스닥 포함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은 신라젠, APM
KMW, 롯데관광개발, HLB, 두산인프라코어, 셀트리온, 호텔신라 이렇게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 중에 유달리 셀트리온만 그렇게 오른다. 이건 좀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급만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또 이제 반대로 거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적이나 여러 환경 변화 등을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상황이고 수급은 보조적 지표이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핵심적인 지표는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수급의 힘이 여전히 굉장히 큰 시장은 맞습니다. 유동성 환경이 너무 좋고요. 또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올해 여러 가지 셀트리온의 변화를 본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영업 환경이 셀트리온이 좋아진다는 점에서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지 단기적인 어떤 미국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 높은 종목이 급등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 우리 인식 속에 공매도하면 셀트리온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의 어떤 사업성을 봤을 때도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들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관점에서 좀 면밀히 앞으로의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숫자나 이벤트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인 NC소프트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년 들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 날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를 기록하고 기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C소프트 장중에 이제 100만 원을 찍기도 한때 했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어떤 기업들이 한국 그 게임사를 인수한다, 대규모 이제 M&A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관련 게임사로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이제 급등세를 일부 보이기도 했고 이런 센트를 포함해서 이제 게임주가 약간 돌아서는 분위기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신작 그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이라는 것이 지난주 이미 사전 이야기 들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목말라왔던 신작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작 그러니까 리니지를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신작 자체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의 견조한 매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NC소프트의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3.4%와 32.5%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전 직원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야구단 우승 보너스 지급 등으로 다소 4분기가 기대치 대비 수익성은 하락됐지만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3주년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효과가 있었고요.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11월 업데이트 효과가 이어지면서 4분기에 이어서 이번 1분기에도 아마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아마 일평균 합산 매출은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매출이 약 40% 정도 일평균 합산 매출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리니지 2M의 대만, 일본 사전 예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1분기 어떤 신작 출시는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는데요. 1월 8일 리니지 2M 대만과 일본에서 동시에 사전 예약이 시작됐고 1분기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도 국내 출시 역시 연기 없이 1분기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신작 트릭스터 M이라는 그 신작이 있는데요. 사전 예약을 300만 원 돌파했습니다. 또한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 역시 1월 14일 사전 예약 300만 원 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저점으로 인해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신작 매출 일부 반영이 되면서 들어오고요. 2분기에는 신작 매출의 온기 반영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신작 출시와 해외 진출과 관련된 일정 부분에서 매 분기 모멘텀은 각각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바일로의 플랫폼 확장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콘솔이나 클라우드 게임 같은 부분들로 여러 가지 모멘텀 확장 영역에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게임에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금융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신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지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지금 하반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봐서는 PER이 밸류에이션 한 20배 정도 중반 정도 수준인데요. 24배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30배 중반 정도가 올랐다고 본다면 밴드에 대한 상단은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천천히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그래도 우상향 추세 꾸준히 이어왔고 지금도 그런 고점에서의 부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과 더불어서 신작 모멘텀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분위기가 많이 다른 면세점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중국 여행 다시 풀리고 코로나19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만 하이난 면세점이 또 계속 커지다 보니까 파이 뺏기면 참 이래저래 악재입니다. 면세점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실적만 놓고 본다면 면세점주의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결국 모르겠습니다. 시수석이 중국에서 주석이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한다. 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뉴스플로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한령 제재가 좀 완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펀더멘탈리 좀 더 지켜본다면 지금 올해 1월까지 해남도 관련된, 그러니까 해남은 이제 하이난이죠. 그 면세점 5개가 신규 오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면세점이 100% 점유하고 있던 해남도 면세점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12월 30일 중국 면세를 포함한 3개 면세점이 신규 오픈을 했고요. 올해 1월 중에 2개의 경쟁업체가 또다시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4개 면세점에 총 5개 면세점이 신규 오픈 추가가 되는 상황이고요. 해남도 면세점 시장은 굉장히 좀 확보하게 캐파 증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남도 정부 발표치에 의하면 해남도 오프라인 그 면세점 매출은 지난 12월에 전년비 150%나 성장을 했고 지난 12월 31일 3개 면세점이 신규 오픈한 이후에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비 195%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남도 면세점 시장은 향후 2년간 약 3배 가까이 급성장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구가 지금 국내 한국으로 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서 중국 해남도 쪽에서 면세점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면세점 규모와 운영 레코드를 감안한다면 중국 면세점 관련된 부분이 경쟁업체 대비 카테고리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요. 아마 이제 2022년까지 중국 면세의 면적이 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있고 또한 가격 경쟁 효과 수익성 면에서도 직접 상품을 소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하이난 해남도에서도 중국 경쟁업체가 있는데 아마 듀프리라든지 DFS를 통해서 면서 관련된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단가 상당히 높고요. 또 비용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호텔 신라를 본다면 4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지만 영업 손실 352억으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매출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3분기가 뭐 나쁘지 않았는데요. 또 4분기도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어졌지만 소액의 어떤 그런 딸공이 어느 정도 매출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따르고 호텔이나 레저 부분들이 12월 투숙률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분기부터 임차료와 인건비 비용이 상당히 좀 줄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정비가 좀 줄기 때문에 적자가 대규모로 좀 줄어들 수는 있겠고 하반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으면서 연간으로는 소폭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제 지금 그 1분기에 임차료나 인건비 고정비 이런 부분에서 임차 자산 그 손상 차손이 있습니다. 아마 그 관련된 부분이 그 인천공항 이터널 관련된 손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 1,000억 정도 추정이 4분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것이 결국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턴어라운드는 좀 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겠고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면세점주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 전망들과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2월이 됐고 그 2월 중에는 설 연휴나 중국 춘절도 있기 때문에 과연 2월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좀 포트폴리오 전략자 주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등 쇼크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 9% 정도 하락을 하면 바닥을 형성했던 이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코스피 기준에는 약 2,900포인트가 도출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추가가 뭐 더 돼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한다면 60일 플레이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한 2,850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주가 플레이는 코스피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못 산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15금리 급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15금리가 상당히 안정권을 다시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에 대한 부분도 안정세를 찾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2월은 이제 선반영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현재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괴리가 생기면서 다소 모멘텀 공백기입니다. 아마 관련된 그 백신이나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이 3월 정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에는 다소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모멘텀 공백기이고 또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명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다소 좀 모멘텀 공백이죠. 쏠림 현상에서 게임스탑 등의 버블 쏠림 경고는 2014년 7월에 옐런의 바이오와 소셜 미디어 관련된 발언과도 닮아 있는데 단기 조정 재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으로 본다면 수출 소비재, 그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CMO,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미디어, 증권이나 유통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발빠르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올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